음력 18일부터 20일 동안 자비도랑 참법을 매일 한 권씩 할 거예요. 절에서 못하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꼭 책이 없으면 책을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가서 집에서라도 꼭 하세요. 절을 못하면 독송만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한 권씩 꼭 12월 달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숨게 되고 집에 있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어려운 처지가 돼요. 어려운 때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때 실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매출이 급감해서 의욕이 상실되기도 그러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못난 사람은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외롭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요. 좀 잘난 사람은 이때가 기회다 라면서 떨어진 걸 다 주워 먹고 이렇게 더 잘 나가고 그래요. 이상하게. 실직이 됐다고 더 못된 좀 나쁘게 됐다 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사 실직이 되고 매출이 급감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때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 이런 때는 못한 공부를 좀 더 하고 못한 기도를 조금 더 해서 위기를 기회로 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업장이 두터워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 생기는구나, 과보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공부를 해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새로운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퇴직했어. 너는 이제 이만큼 20년 동안 이걸 했으니까 그 다음엔 다른 거를 해봐라. 나는 그런 거고,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너의 이제 영업력은 녹슬은 거야. 새로운 것을 해봐라. 아니면 실력을 더욱더 늘려봐라. 이런 명령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것을 우리 부처님은 인과응보라고 해서 너는 과거에 무슨 잘못을 지어서 과보받아서 그래 된 거다.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 거는 가만 보니까 별 근거가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져봐야 우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요. 그게 아니더라고. 쉬고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잘 해보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달 힘들더라도 주변 상황이 안 좋으면 다른 거 의욕이 상실돼요. 근데 그러더라도 제가 이렇게 깃발 들고 나갈 테니까 쭉 나갈 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서 힘들어도 스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이러면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안 하기만 해봐. 안 하기만 해봐. 이래야 되는데 안 하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막 밀어붙이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효과냐? 일단 자비심. 부처님 절에 다니면 자비심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비와 용서를 배워야 돼요. 넓은 마음. 용서는 포용이잖아요. 난 널 용서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상대를 끌어안는 거잖아요. 또 내 자신에게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면서 내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자비심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비심과 포용력이 없다. 용서가 없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헛기도, 기도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혜죠. 뭘 알아야 되는 거죠. 깨어나는 거지, 깨어나는 거. 깨어남은 자기 자신이 무명에서 깨어남도 있지만 내가 세상과 함께 하는데 나 자신을 깨닫게 하고
세상을 깨이게 하는 데는 정보와 지식들도 사실은 중요해요. 세상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져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나도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어두운 길로 가면 별로 좋지가 않죠. 기도한다고 세상에 무관하다고, 난 재행이 무상하니까 나는 극락세계만 가면 돼. 세상에서 벌어진 일 아무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돈 열심히 닦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많으면 좋은데 그것을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하면서 세상도 같이 함께 깨어가게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가덕도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덕도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반대 안 하겠지. 경남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저 무슨 현상이지? 왜 저런 걸로 시끄럽지? 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제 찾아보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내가 끼어들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휩쓸리지 않거든요. 잘 모르면 이제 이렇게 가덕도를 왜 김해공항 있는 걸 고쳐서 쓰는 게 더 낫지.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 관념이 그렇잖아요. 있는 걸 조금 더 넓혀서 쓰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도 좋고 또 울산에서는 김해가 더 가깝잖아. 이러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더 모르면 이제 밀양도 괜찮다네. 우리 밀양도 가깝잖아. 그럼 밀양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모르면 그렇게 되죠. 근데 조금만 이제 공부해 보면 밀양으로 가면 산을 11개, 12개를 깎아야 된대. 그 비용이 산 깎는 토목 비용만 해도 2조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를 가만 보면 우리 경상도 대구 경북과 경남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김해공항을 다른 걸로 하느냐 아니면 더 넓히느냐 왜 하냐면 우리 경남 지역, 우리 삼남 지역 있잖아요. 이쪽 지역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힘들어지고 가고 있다고요. 그 3차 산업혁명까지는 잘 해왔어.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점점 미세하고 점점 예민하고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데이터가 울산, 부산으로 뭐가 지어지고 투자되고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그거 거의 다 경기도 지역에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을 수출하려면 이게 비행기로 물류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배 타고 한 달씩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울산 지역에, 부산 지역에, 경남 창원 지역에 그런 공장이 들어서면 98%를 다 지금도 그 해외 물류 이제 비행기 물류의 98%를 김해공항까지 가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가지고 물류를 수출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장 지으면 비행기 물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공장 지으면 이쪽 남쪽에 짓겠어요? 무조건 경기도 지역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런 걸 쓰죠. 그리고 이쪽 삼남 지역은 지금 그런 미래 산업을 유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항을 어떻게든 김해공항을 고치든 가덕도를 하든 해야 되는데 김해공항을 고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있는 걸 고쳐서 쓰면 더 낫겠지. 라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여러 평가를 해봐도 그 비용보다 가덕도를 새로 해서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낫고 인프라도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또 비전도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인천공항을 정말 많이 써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인천공항을 쓰지? 일본 사람들이 도쿄 거주하는 사람 말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 가려면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해외로 가지 않아요. 인천으로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갈아타가지고
해외로 가요. 그 홋카이도에서 파리를 가려면 그냥 한국을 거쳐서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공항은 세계가 별로 안 좋아요. 도쿄의 국제공항하고 국내 공항하고 따로 돼 있어요. 내가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데 캐리어를 들고 그 도쿄로 가가지고 그 캐리어를 또 들고 나리타 공항까지 국제공항까지 또 이동을 해야 돼. 그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파리까지 가겠어요? 근데 바로 인천공항 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짐도 찾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대기했다가 트랜스퍼 해가지고 옮겨가면 바로 파리로 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천공항 시스템이 그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항이 세계적 공항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공항 체계가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건데요. 만약에 가덕도에다 새로 신공항을 짓는다면 인천공항 못지않은 그런 신공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면 가덕도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벌써 10여 년 동안 지체되어 있던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10여 년 전에 거기 했으면 지금 이쪽 삼남 지역에 우리 경남 지역이 그래도 나름 좋고 우리도 해외여행 가는데 훨씬 더 낫잖아. 그래. 근데 왜 누가 반대했지?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저는 지혜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혜와 함께 지혜를 이제 잘 알게 되면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것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행동도 하게 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되고 있는 것을 고쳐 쓰거나 있는 것을 그냥 계속 쓰자. 힘들어도 조금 나중에 경제가 또 위기에 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새로운 것에 투자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뭐가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뭘 들으면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잘못 찔러가지고 무슨 이제 좀 고생도 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을 재서 이걸 투자를 해 마라 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꼭 투자를 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이렇게 그 저성장 체제로 들어간 게 일본이거든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런 행동력까지 같이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고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잠시 그만 그치고 우리 오늘 회양하는 날이니까 영단에 뭐 차려놓은 건 별로 없지만 제가 떡을 해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냥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낮에 다 회양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래도 조상님 전에 오늘 회양합니다라고 장엄연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도 조금 하고 조상님들 이렇게 그 한 달 동안 모셔서 하긴 했지만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또 잘 해드릴 테니까 원한을 풀고 또 애착을 풀고 극락세계 꼭 가시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를 해드립니다. 바쁜 분들은 이제 얼렁얼렁 가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잠시 한 10분 정도만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